달그룹 닫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거리대예요. 요즘에 제 댓글에 다육이 꽃대에 관한 질문이 좀 많이 있어서 오늘은 꽃대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꽃은 음, 번식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식물들이 이렇게 꽃을 피우는 게 봄에 이제 이렇게 해가 길어지면 꽃대를 올리는 다육들이 있어요. 이제 해가 짧아지면 꽃대를 올리는 다육들도 있죠. 자, 그런데 음, 제 베란다 환경에서는 꽃대가 제대로 잘 올라오는 다육이가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자연적으로 밤과 낮의 길이가 빛의 양으로 식물들이 인지를 하는데 그 생장등을 켜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그 베란다 불을 켜놓는다던가 이런 영향들로 인해서 걔네들이 그 주기를 잘 못 맞추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딱 그 봄과 가을에 제때에 그 꽃대가 나오는 다육들이 사실 저는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키핑장은 밤낮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키핑장에 있는 온도가 이 비도염이 별로 없는 곳이어서 거기는 이제 다육들이 아주 건강하게 꽃대가 막 올라오고 있어요. 요 꽃대를 어떻게 하냐, 언제 떼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 질문이 많은데요. 얘처럼 이제 이렇게 목대가 긴 다육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요 멘도사 꽃은 봐요. 왜냐면 멘도사 꽃이 예쁘거든요. 이 잘 자란 꽃들은 저는 그래서 봐주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을 하시기를 내가 꽃을 한 번은 볼까 아니면 꽃을 보지 않고 꺾을까라는 걸 한번 이제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꽃대를 꺾는 거는 이 꽃대가 얼굴을 모주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렇기도 해요. 우선은 요런 에케베리아처럼 얼굴이 이렇게 딱 붙어가고 장미처럼 되어 있는 요런 다육들은 꽃대가 요 사이사이에서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꽃대를 정말 많이 올리는 다육도 있고요. 한두 개만 올리는 다육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꽃대를 과연 언제 잘라줘야 되냐, 어떻게 잘라줘야 되냐, 이제 요런 게 궁금한 거죠. 여기 보면 크리스탈이 지금 꽃대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자, 이렇게 올라왔죠. 저는 이 꽃대를 지금 바로 자르지 않는데, 그거는 이 꽃대도 살짝 단단하게 여물어질 때까지 기다려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얘가 지금 이 꽃대를 올리려고, 이 다육도 번식을 하기 위한 호르몬이 지금 많이 분비를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여리여리한 꽃대를 내가 잘라버리면 얘는 또다시 그 얘 그 남아있는 그 호르몬으로 다시 꽃대를 올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꽃대를 너무 일찍 잘라주니까 또 꽃대가 올라오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아기 때는 자르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짧을 때도 자르지 않고요. 지금 요 정도 길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아직도 많이 묵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좀 단단해져야 되거든요. 지금 엄청 여리여리한 상태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묵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요 정도 길이에서 꽃대를 잘라줍니다. 자, 요건 한번 잘라볼까요? 자, 이 정도 길이에서 제가 꽃대를 잘랐죠. 자, 꽃대를 이렇게 자르고요. 꽃대에 붙어있는 요 작은 이파리들 있죠. 요런 걸 다 떼야 돼요. 이게 이파리가 이렇게 작아도 요걸로 인해서 물을 계속 빨아올리기 때문에 꽃대가 마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꽃대를 제거를 하면 반드시 꽃대에 붙어있는 이 잎도 함께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상처가 나요. 상처가 나고요. 이렇게 꽃대를 잘라줬는데 만약에 이 꽃대가 비를 맞았다, 그러면 상하기 시작하고 이 꽃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자리로 계속 물이 들어가요. 그래서 꽃대가 있는 이 자리가 무름이 자주 와요. 무름이.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꽃대를 뽑아냈을 때 그 당시 또 상처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때 또 비를 맞으면 거기로 무름이 또 타고 들어가요. 이렇게 꽃대는
이런 역할을 해요. 갖고 하등에 사실은 다육이에게 크게 이렇게 도움은 안 돼요. 뭐 이렇게 번식에 이제 아주 정상적이고 건강한 다육이라는 증명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꽃대를 제거해 주는데, 그다음에 또 이제 꽃대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얘가 이제 안에 그 렉타 꽃물이 있잖아요. 그 꽃물이 또 무슨 역할을 하냐면 곤충, 해충 다 불러들여요. 그래서 뭐 벌나비도 불러들이는 거는 뭐 그거는 당연한 거고, 특히 진디를 많이 불러들여요. 그래서 이 꽃대를 남겨두면 새까만 진디가 엄청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꽃대는 적당한 시기에 제거를 해주는데, 제가 생각하는 적당한 시기는 이 꽃대가 올라와서 꽃대가 적당히 묵었는가, 그 다음에 길이가 적당한가, 이제 그런 것까지 다 판단을 한 다음에 빼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꽃대가 보기가 싫다고 해갖고 어디 이제 저쪽 끝에 저 안쪽으로 딱 잘라, 이렇게 짧게, 그러면 얘가 바짝 말라갖고 안으로 이제 길이감이 살짝 줄어들거든요. 나중에 얘 뽑을 때 살짝 힘들어요. 물론 이제 포색 같은 걸로 잡아 뽑으면 되긴 하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잡아 뽑기가 쉽게 이렇게 좀 보기 흉해도 길게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요렇게 이제 요 로제트 주변에서 이제 꽃대가 나오는 애들은 이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이제 로제트 주변에서 나오죠. 근데 여러분, 미인류하고 그다음에 일부 그 프릴 계열의 꽃대들은 굉장히 두껍게 나와요. 꽃대가 마치 자구의 목대처럼 엄청 굵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꽃대들은 좀 일찌감치 제거를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은 해요. 게다가 고다육들의 꽃대, 요 다육의 꽃대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 안쪽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미인류의 꽃대라든가 프릴 계열의 꽃대들은 목대에서 나오는 경우가 간간히 있고요. 그 다음에 엄청나게 두껍게 나와요. 특히 미인류의 꽃대는 나중에 그 목대 자체에 엄청난 상처를 남기거든요. 그래서 미인류 꽃대는 조금 일찍 제거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저도 미인 종류의 꽃대가 뭐가 올라오는 게 있으면 제가 나중에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베란다 안쪽을 스캔을 하는데, 베란다에서는 지금 미인 종류의 꽃대가 아직 올라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프릴 계열도 꽃대 엄청 두껍게 나옵니다. 그래갖고 모체에 상처를 되게 많이 남겨요. 이 다육은 홍사예요. 홍사인데, 자, 요 다육이는 목대가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어요. 저는 처음에 얘가 에오니움 속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에오니움 속에 어떤 특징적인 줄이 이렇게 가운데에 들어가 있어서 얘가 에오니움 속인 줄 알고 검색을 해봤더니 요 녀석은 에케베리아더라고요. 요 녀석은 뭐랑 되게 유사하냐면 프릴 계열의 다육하고 느낌이 굉장히 유사해요. 모양새는 전혀 아닌데. 그래서 얘가 지금 목대도 굉장히 독특할 뿐더러 요 홍사의 꽃대가 정말 예쁘게 길게 올라와요. 프릴 계열의 꽃대가 그렇게 이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두고 봐줬어요. 그랬다가 요렇게 옹이처럼 정말 깊숙한 상처를 남기고 제가 제거를 했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꽃대가 굵게 올라오는 녀석들은, 이런 녀석들은 일찌감치 좀 제거를 해가지고 이 모체의 상처를 좀 덜 내는 방향으로 이렇게 키우시기를 제가 말씀드려요. 자, 가끔 가다가 보면은 이 입 떨어진 상처하고 깍지랑 너무 헷갈려갖고 제가 지금 또 손톱으로 살짝 만져봤어요. 못 자랐죠? 많이 못 자랐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꽃대에 관한 이야기. 꽃대를 언제 제거할 거냐, 얼마만큼 나왔을 때 제거를 할 거냐. 저는 조금 더 묵혔다. 지금 너무 어렸을 때 말고 조금만 더 단단해졌을 때, 그리고 좀 이 정도 길이를 좀 충분히 남기고, 꽃대를 머리를 잘라줬을 때는 이 꽃대에 이 이파리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제가 꽃대를 제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 꽃대가 올라오기가 막 무섭게 막 뜯어내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지금은 다육이 꽃을 약간 좀 즐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는 많은 영상에서 사실 꽃대가 나쁜 역할을 훨씬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꽃이 펴갖고 잠깐 그 예쁘고 즐거운 거는 좀 좋지만,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모체에 상처를 남긴다든가 물음을 유발한다든가 그다음에 진디를 꼬이게 한다든가 하는 안 좋은 역할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거를 하는데 지금 다육 생활을 조금 하니까 요거를 좀 봐주게 되더라고요.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그리고 요 멘도사 같은 경우에는 꽃대가 예뻐요. 은은하니 하늘하늘해서 그래서 요거는 제 꽃을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화재꽃도 저는 봤고 희성 뭐 이런 애들 꽃도 다 봤고 이제 제가 못 본 건 저는 제 다육이에서는 까라솔 꽃은 못 봤어요. 근데 까라솔도 꽃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차은꽃은 제일 안 예쁜 게 아니지. 뭐 안 이쁜 건 아니죠. 보통 에케베리아에 그런 그 꽃대가 올라오죠. 다육이 꽃 자체가 예쁜 다육들이 있어요. 유독. 그래서 그 꽃 때문에 다육이를 키우는 다육들도 있어요. 뭐 파필라리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원피추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에케베리아 다육들 중에서도 일부는 꽃 색깔이 정말 예뻐서 특히 룬데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꽃을 보고 싶어서 키우는 다육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모든 꽃대가 다 이렇게 다 나쁜 건 아니고 관상 가치가 있는 꽃대들도 여러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안 예쁜 꽃대도 있어요. 방울복랑하고 비슷한 애기들은 정말 안 예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크라슐라 속 다육이 중에서 그 꽃대 예뻐 신도, 그다음에 뭐 신동, 그다음 모건뷰티 이런 애들 진짜 예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안 예쁜 애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가임랑. 가는 시집가는 처녀 가임랑도 진짜 별로 안 예쁘고요. 초코라인도 꽃이 그렇게 별로 안 예뻐요. 그리고 또 안 예쁜 꽃이 또 누가 있을까? 아 모건뷰티랑 닮은 두비아라는 그 다육은 꽃이 정말 상당히 안 예뻐요. 근데 그거는 뭐 예쁘다 안 예쁘다는 주관적인 문제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이 꽃대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사실 제 다육들은 그 햇볕에 관한 그 조절이 잘 안 돼갖고 얘들이 언제 꽃을 피워야 되는지 잘 몰라요. 낮 시간이 짧아졌는지 길어졌는지 그걸 몰라가지고요. 몰라서 꽃을 못 피우는 녀석들이 많고 뭐 그냥 그런 거랑 상관없이 꽃 피는 녀석들은 그냥 꽃을 피우는 거고 그게 딱딱 맞아야 되는 다육들은 꽃을 못 피워요. 그 생장등을 켜두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꽃대에 관한 이야기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꽃대는 떨어져 버렸네. 꺾여갖고 베라하긴즈 보니까 살짝 노랑노랑한 것 같죠. 베라하긴즈 여러분 하얀 꽃 펴줘요. 굉장히 예뻐요. 저는 좋아해요. 베라하긴즈 아니고 멘도사. 자꾸 베라하긴즈래. 자, 이번 시간 다육이 꽃대 이야기는 여기서 그만. 수다가 계속 늘어나서 자, 그만 말씀드리고 저는 이따 오후에 순차로 업로드되는 영상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